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강수연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는 14년 차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신 김태린 선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IFBB 비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피트니스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함께 나온 이유는 제가 5개월 동안 피트니스 그 대회를 했잖아요. 그 대회를 5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제가 왜 피트니스 대회를 하게 된 이유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대회를 나가기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과정들 그리고 대회에서의 소감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일단은 프로필을 제가 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원래는 무용학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전공은 한국무용이고 네. 무용을 하다가 졸업하고 요가 강사를 하다가 조금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동을 했는데 네. 운동이 더 잘 맞아서 웨이트 운동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네, 전향하셨고 여기 보니까 IFBB 비키니 프로라는 카드를 따셨습니다. 근데 IFBB 프로 카드는 어떤 건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디빌딩 이쪽 피트니스 계통은 올림픽이 없어요. 올림픽이나 그런 대회가 없고 올림피아가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세계에서 조금 공신력이 있는 네. 단체고 이제 IFBB 프로가 돼서 프로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림피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출전권을 딸 수가 있어서 출전권을 딸 수 있는 카드를 획득하셨네요. 네, 그래서 프로전에 가서 1등을 하면 네. 이제 올림피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보니까 2022년도 태행 프로 쇼도 나가셨고 몬스터짐, IFBB 비키니 프로존 또 나가셨고 뉴욕에도 나가셨네요. 뉴욕 프로쇼 나가셨고 그리고 올림피아 아마추어 비키니도 나가셨고 베트남. 아니 선생님 양력을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 넘어야 꽉꽉 차 있어요.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많아요. 대단하신 분이시고 저는 제가 그 목표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피트니스 대회를 목표로 세웠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선생님. 일단 건강에 대한 문제였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서 좀 쉴까,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쉴까 했는데 우리 딸이 보더니 엄마, 이 동네에 되게 유명한 선수님이 저기다 가게 그 피트니스 센터를 차렸어. 근데 한번 우리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일을 그만두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 집에 있게 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우울해지고 또 자괴감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럴 것 같으니까 딸이 너무 걱정하더라고 나를. 그래서 어떻게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가볼까? 그냥 가서 한번 상담만 받아볼까? 했다가 간 거예요. 네, 갔는데 맞아요. 이제 항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선생님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내 롤모델이다. 진짜 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랬었어요. 그때 너무 멋있는데 과연 내가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진짜 체지방도 많았고 몸이 늘어져 있었고 운동은 정말 손에서 운동 놓은 지 정말 오래됐고 그래서 몸이 장난 아니어서 와 어떻게 하지 될 수는 있을까 하고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대회 이야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우리 딸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눈빛을. 왜냐하면 제가 올해 51세거든요 50대라서 대표님께서 과연 조금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소개받고 이제 저희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지 14년 됐는데 오면서 중국에서 잡혔어요. 중국에서 가족이 한국행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런 곳에서 제가 2년 동안 고통을 받고 고문도 받고 이런 고난을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감옥의 아침 기상이 5시예요. 5시에 기상
탕 하거든요. 그래 5시에 일어나면 5시 30분까지 뭐 세수하고 뭐 변 보고 뭐 이 정도 하고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30분 이후부터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앉혀놔요. 네, 앉혀놓는 게 어느 정도로 앉혀놓냐면 그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양반 자세로 네. 양반 자세로 앉혀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한 자세. 계속 한 자세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쓰러지는 사람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하반신이 엉덩이가 나중에 저리다 못해 마비가 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마비가 와서 이게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업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만약 선생님 너무 아픕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번호를 받아요. 호칭이 번호예요. 제가 34번이었던가 아무튼 선생님 34번 너무 이 엉덩이 아프고 다리가 너무 통증이 오는데 좀 어떻게 다리 뭐 조금 쉬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 하면 그 안에 있는 감방에 있는 모든 죄인들 저희가 15명 있었는데 다 같이 일어나 하고 처벌 받아요. 다 같이. 한 사람이 한 잘못을 때문에. 하면은 나머지가 전체가 다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 입는 게 싫으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년 동안 제가 온 이 골반 뒤틀림이라든지 그게 다 병으로 돼 2년 이어지더라고요.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네, 매일매일. 다른 스케줄 없이? 다른 스케줄 없이. 중간에 어떤 스케줄이 있었냐면 감옥을 새로 무슨 건설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벽돌을 한 20kg짜리 15에서 20kg짜리를 2장씩 등에다 지고 신발도 변변치 않아요. 신발도 변변치 않는 신을 신고 계단을 올라서 그 감옥을 짓는 거예요. 그 30kg짜리를 등에다 지고 그것도 아침 5시에 기상해서 6시부터 일을 시켜요. 근데 좀 젊은 사람들 나이 들거나 그리고 뭐 병이 있거나 너무 오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못 나가는데 이제 좀 괜찮다는 사람들 선택해서 그런데 저는 그거 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앉아있는 것보다 힘을 쓰는 게 낫다? 당분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게 낫다. 저린 것보다 그래 나가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나 하루하고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왜 하냐. 그것도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적으로. 근데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일단 너무 배고팠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 시키고 그리고 하고 와서 이제 땀을 엄청 흘릴 거잖아요. 샤워를 못 해요. 물이 없으니까. 시켜가지고 그때 정말 그때 얻었던 고통 그리고 그때 얻었던 말하자면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죠. 그게 하면 다 골격근이 다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골격, 근육 뭐 모든 게 다. 거기서 얻었던 병이랑 한국에 와서 제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언제 당하셨어요? 언제 당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차? 5년 차나 됐나? 그때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스타렉스가 마주 왔었어요. 우회전하는 스타렉스랑 나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는 이런 건너길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그 파란 불이 반짝반짝한데 사람 인도니까 몇 초가 남지 않아요. 5초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빨리 5초 동안에 가야 되니까 속도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회전하던 스타렉스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저는 한 5m 밖에까지 휙 던져졌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던져져서 당시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원래 후유증 무섭잖아요. 저 몰랐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 연락처만 알았지 그거를 당시에 한국에 온 지 뭐 잘 모르니까 교통에 관련된 거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경찰에다. 신고하고 이제 병원 가고 해야 되잖아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괜찮겠지? 이랬다. 그날 저녁부터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게 아픈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갔더니 병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한방병원에 갔더니 저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하는데 허리 너무 쓰지도 못하겠고 걸지도 못하겠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추간판 탈출은 뭐 기본이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수술이요? 근데 수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만약 자칫 잘못하면 0.%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0. 몇 %가 나으면 내가 100%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다른 이제 병원들에 다니면서 물리치료 그리고 한방에서 침치료, 뜸치료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딱 그때뿐이지 통증 주사랑 맞았는데 그때뿐이지 완전한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때 당시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을 정도로 아침에 눈만 뜨면 병원에 갔어야 됐었어요. 일단 이게 있고 고문당했고 교통사고 있었고 약간 몸이 성한데가 없으신 성한데 없었어요. 네. 병원에서 이렇게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37살 때 왔거든요. 한방에서 원장님이 제 몸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37살의 몸이 뭐 50대 후반 같아요. 왜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볼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이런 고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다. 그래서 예 고생 좀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 몸이 이 정도였어? 이렇게. 와 장난 아니구나. 내가 진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라도 관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아침에 깨서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딸 보고 좀 주물러 달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뜸 맞고 그리고 그 통증 치료하는 통증 주사 맞고 이게 전부였어요. 운동 운자에 대해서도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누군가가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허리를 다쳤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많이 호전됐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때 당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허리 다친 거 그 이후에는 또 한국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네. 무릎 수술도 했어요. 거의 3가지예요. 무릎 수술을 했고 교통사고 이후에 그때는 허리가 문제였고 등이 문제였는데 무릎까지 다치고 나니 나는 이제는 이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무슨 희망도 없고 자괴감에 빠지고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일단은 자신감 너무 좋아되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수술하고 재활하고 또 제가 간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간호사 일을 했어요. 하면서 몇 해 동안 그 몸을 계속 유지하면서 했었는데 뭐 아플 땐 침 맞고 또 뭐 괜찮아지고 또 뭐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올해 1월이에요. 1월 10일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닌 게 치과였잖아요. 그때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혹사되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호흡을 쉬지 못해서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일단 폐 기능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에 갔었어요. 대학병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일단 폐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황장애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네. 북한 오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인들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공황장애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쩌나. 거기다가 또 올해는 제가 폐경이 확정이 됐어요. 한 5가지 이유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그냥 그러면 운동만 하지 왜 굳이 피트니스 대회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힘들지 않냐.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왕에 하면 제대로 대회까지 가보자. 대회라는 게 그런 목표를 일단 회사를 그러니까 1월 11일 날 퇴사하고 11일 날부터 제가 운동을 맞아요. 했잖아요. 목표를 세웠어요. 2023년도 상반기 목표 1월부터 6월까지는 피트니스 대회에 참석한다. 이런 목표를 제가 세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일단 그런 피트니스 대회라는 걸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중간에 또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또 나약해질 수도 있어서 약간 흐지부지 되실까봐. 일단 목표를 잡아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목표를 했고 내 나이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를 올해 상반기 목표로 정하고 그리고 대회도 나갔습니다. 비록 선생님 우리 선생님 좀
많이 아쉬워하시던데 트로피는 제가 네. 못 탔어요. 예, 트로피는 못 타도 네, 3등까지 트로피를 주고 이제 5등까지 메달을 주는데 예, 그래서 메달만 탔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은 많이 아쉬워하는데 저는 그 5개월 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그 트로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더 많은 가치를 얻었어요. 맞아요. 예.